이번 시간에는 표본 크기 산출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통계학에서 표본 크기는 단순히 숫자를 넘어서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처럼 표본 크기는 통계 분석을 위한 매우 중요한 주제임에도 간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이번 시간을 통해 표본 크기가 왜 중요한지, 어떻게 산출해야 하는지, 그리고 적절한 표본 크기를 산출함으로써 데이터 분석의 질이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다양한 연구 상황에 맞는 표본 크기를 산출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하고 유효한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데 필요한 기반 기술을 습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다음과 같은 목표가 성취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영상을 통해 표본 크기 산출에 필요한 주요 개념들, 예를 들면 신뢰 수준, 효과 크기, 표준 오차 등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연구 상황에서 제공된 연구 시나리오와 데이터 세트를 바탕으로 주어진 강의 자료와 통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표본 크기를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연구 시나리오는 연구의 맥락과 구체적인 목적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주어진 연구 설계에 대해 적절한 표본 크기를 신뢰 수준에서 계산하고 그 선택의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실제 연구 사례나 사례 연구를 분석하여 표본 크기 결정이 연구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신뢰를 들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표본 크기 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오류와 한계점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표본, 그리고 표본 크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통계학에서 표본은 전체 집단, 즉 모집단에서 선택된 일부 개체들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표본을 추출하는 것일까요? 표본은 전체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고 추론하기 위해 사용되며 전체 집단을 직접 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비실용적일 때 표본을 추출합니다. 따라서 표본은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선택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얻은 데이터는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전체 집단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 사용됩니다. 여기에서 공정하게라는 표현은 표본 추출의 필수적인 요소인 무작위성 그리고 비편향성을 의미합니다. 표본을 추출하는 주요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비용 및 시간 효율성입니다. 모든 모집단 구성원을 조사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과 같은 많은 자원을 요구합니다. 표본 추출을 통해 더 작은 자원을 사용하여 빠르게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용성입니다. 대규모 모집단 또는 접근하기 어려운 모집단에 대한 전수조사는 불가능하거나 혹은 비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 세계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품질 관리입니다. 모집단보다는 상대적으로 작은 표본을 사용하면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과정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표본 크기는 연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모든 조사나 연구에서 표본 크기는 데이터가 얼마나 잘 대표되는지와 결과의 신뢰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그럼 표본 크기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표본 크기가 충분하지 않으면 연구 결과는 모집단의 실제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연구의 타당성을 약화시키고 잘못된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필요하게 큰 표본 크기는 연구 비용과 시간을 증가시키며 때로는 데이터 관리의 복잡성을 높여 연구 진행을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표본 크기의 중요성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정확성과 신뢰성입니다.
표본 크기의 적절성은 연구 결과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합니다. 적절한 표본 크기는 모집단을 정확하게 대표하며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표본 크기가 지나치게 작으면 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너무 큰 표본 크기는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을 요구하며 이는 연구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일반화 가능성입니다. 모집단 전체에 대한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표본이 모집단을 충실히 반영해야 합니다. 적절한 크기의 표본을 사용하면 모집단의 다양한 특성을 포괄하는 확률이 증가하므로 연구 결과를 더 넓은 범위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향상됩니다. 세 번째는 통계적 유의성입니다. 표본 크기가 크면 통계적 검정의 민감도가 증가하여 실제로 존재하는 효과를 감지할 확률이 높아지는 반면에 작은 표본 크기는 중요한 효과를 포착하는 데 실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본 크기는 통계적 유의성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번째는 오류 최소화입니다. 적절한 표본 크기는 제1종 오류와 제2종 오류의 위험을 줄입니다. 참고로 제1종 오류는 실제로는 없는 효과나 차이가 있다고 잘못 결론 내리는 잘못된 양성 결과를 의미하며 제2종 오류는 실제로 존재하는 효과나 차이를 감지하지 못하는 잘못된 음성 결과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표본 크기를 선정하는 것은 연구 결과가 실제와 차이나는 오류를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비용 효율적 접근입니다. 표본 크기 결정은 연구 비용과 시간 관리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너무 큰 표본은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초래할 수 있고 너무 작은 비용은 연구의 유효성을 떨어뜨립니다. 따라서 최적의 표본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구 설계의 타당성입니다. 표본 크기는 연구 설계의 주요 요소입니다. 연구 목적과 질문에 적합하게 표본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연구의 전반적인 타당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표본 크기를 산정하는데 고려사항은 무엇일까요? 적절한 표본 크기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는 모집단의 크기, 연구의 목적, 기대 혹은 예상되는 효과 크기, 허용 가능한 오차 범위, 그리고 예상되는 응답률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통계적 신뢰 수준과 신뢰 구간, 그리고 표본 오차 계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표본 오차는 오차 범위로도 분리봅니다. 여기에서 허용 가능한 오차 범위는 연구 설계 단계에서 연구자가 설정하는 값으로 연구 결과가 어느 정도의 정확성을 가질 필요가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이 값은 연구의 목적, 중요성, 사용 가능한 자원 등을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그리고 표본 오차는 조사나 실험 결과가 실제 모집단 값과 얼마나 차이가 있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조사 결과의 신뢰도와 정밀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는 실제 연구에서 관찰된 값입니다. 정리하면 허용 가능한 오차 범위는 연구 설계 단계에서 설정하는 목표치이고 표본 오차는 실제 연구 결과에서 관찰되는 값입니다. 이 두 가지는 연구의 정확성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단계에서 사용되는 개념들입니다. 표본 크기 산출 방법을 다루기 전에 먼저 이와 관련하여 흔히 발생하는 오해와 잘못된 접근 방식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제에 대한 더 명확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오해 중 하나는 표본이 모집단의 일정 비율, 예를 들면 모집단의 1% 또는 5%를 차지해야만 신뢰할 수 있는 조사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표본 크기와 모집단 비율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표본을 사용하는 많은 조사들이 있으며 이러한 조사 결과를 모집단에 일반화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표본 오차를 계산할 때도 표본 크기와 모집단 크기 간의 관계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물론 특정한 추출 방법, 예를 들어 군집 추출법에서는 모집단의 크기가 표본 추출에 약간의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이러한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표본 조사에서는 모집단의 전체 크기보다는 표본이 얼마나 모집단을 잘 대표하는지가 더 중요한 요소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표본 조사 시에는 모집단의 크기보다는 표본의 대표성과 품질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음은 선행 연구의 표본 크기 참조에 관한 오해입니다. 각 조사 연구는 독특한 특성과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밀도나 표본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행 연구의 표본 크기는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조사의 표본 크기 결정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제 표본 크기를 산출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표본 크기를 산출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집단으로부터 표본 크기의 유의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연구자가 직접 상식적이고 이미 실증적으로 검증된 최소 오차율과 신뢰 수준에 맞추어 표본의 크기를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특정 통계 분석에서 연구자가 원하는 수준의 검정력을 가질 수 있는 정도의 표본 크기를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집단으로부터 표본 크기의 유의성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크기나 구성원의 수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는 유한 모집단에서 표본 크기를 산출하는 공식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small n은 공식에 의해 산출될 필요한 표본 크기입니다. 그리고 large n은 모집단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g는 신뢰 수준에 해당하는 지점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95%의 신뢰 수준에 해당하는 지점수는 대략 1.96입니다. P는 모집단 비율로 모집단 내에서 연구 혹은 조사에서 관심이 되는 속성을 가진 비율의 추정치를 나타냅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P는 유의 확률 또는 P값을 의미하는 그 P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E는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를 나타냅니다. 이 공식은 특히 비율을 추정할 때 사용되며 표본을 추출하고자 하는 모집단이 유한할 때 적용됩니다. 분모에 있는 n-1 곱하기 2의 자승, 이 부분은 모집단의 크기와 추정치의 원하는 정밀도의 다른 표현으로서 오차 범위를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모집단이 매우 클 경우, 즉 무한에 가깝다면 분모에서 n-1항을 생략하여 공식을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우에 모집단의 크기가 표본 크기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할 정도로 작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크기나 범위가 무한하거나 실질적으로 측정이 불가능한 무한 모집단에서 표본 크기를 산출하는 공식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식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무한 모집단의 예로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미래에 발생할 모든 교통사고 또는 특정 웹사이트에 대한 모든 미래 방문 등 시간에 따라 변하는 집단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럼 공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유한 모집단의 공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small n은 공식에 의해서 산출될 필요한 표본 크기이며 g는 신뢰 수준에 해당하는 지점수를 의미합니다. 또한 P는 모집단 비율을 나타내고 E는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를 나타냅니다. 그럼 표본 크기를 산출하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식을 사용하여 표본 크기를 산출하는 사례입니다. 전 사원의 수가 2000명이라고 하고 추정의 신뢰 수준을 95%, 요구 정밀도를 10%로 하면 몇 명의 사원을 조사하면 좋을까요? 이 사례는 모집단이 2000명으로 유한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공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large에는 모집단 크기로 2000명입니다. g는
신뢰 수준에 해당하는 G점수로 사례에서 추정의 신뢰 수준을 95%라고 했으므로 G점수는 대략 1.96입니다. P는 모집단 비율을 나타내며 이 값을 정확히 모를 경우 가장 보수적인 추정치인 0.5를 사용합니다. E는 요구 정밀도 혹은 오차 범위로도 불리며 사례에서는 10%라고 했으므로 0.1입니다. 이를 공식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2,000명의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할 때 95% 신뢰 수준과 10%의 요구 정밀도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약 92명의 직원을 조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음은 동일한 사례를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샘플 사이즈 캘큘레이터를 이용하여 표본 크기를 산출하는 예시입니다. 첫 번째로 calculator.net에서 제공하는 샘플 사이즈 캘큘레이터를 이용한 사례입니다. 제시된 화면은 설명을 위해 캡처한 것이고 URL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에서 제시된 예시에서 추정의 신뢰 수준을 95%라고 했으므로 컨피던스 레벨의 95%를 선택하고 요구 정밀도를 10%라고 했으므로 마진 오브 에러의 10%를 입력합니다. population proportion은 모집단 비율로 예시에서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가장 보수적인 50%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전 사원의 수가 2,000명이라고 했으므로 population 사이즈에 2,000을 입력하고 calculate 버튼을 클릭하면 샘플 사이즈 90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해당 사이트를 방문하여 직접 산출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컨피던스 레벨의 95%, 마진 오브 에러의 10%, population proportion의 50%, 그리고 population 사이즈에 2,000을 입력하고 calculate를 누르면 샘플 사이즈 91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크리에이티브 리서치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샘플 사이즈 캘큘레이터를 이용한 사례입니다. 제시된 화면은 설명을 위해 캡처한 것이고 URL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시된 예시에서 추정의 신뢰 수준을 95%라고 했으므로 컨피던스 레벨에서 95%를 선택하고 요구 정밀도를 10%라고 했으므로 컨피던스 인터벌에 10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전 사원의 수가 2,000명이라고 했으므로 population에 2,000을 입력하고 calculate 버튼을 클릭하면 요구되는 샘플 사이즈가 92라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해당 사이트를 방문하여 직접 산출해 보겠습니다. 컨피던스 인터벌에 10%를 입력하고 population에 2,000을 입력한 다음에 calculate를 누르면 요구되는 샘플 사이즈가 92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오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샘플 사이즈 캘큘레이터를 이용한 사례입니다. 제시된 화면은 설명을 위해 캡처한 것이고 URL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에서 제시된 예시에서 요구 정밀도를 10%라고 했으므로 마진 오브 에러의 10%를 입력하고 추정의 신뢰 수준을 95%라고 했으므로 컨피던스 레벨의 95%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전 사원의 수가 2,000명이라고 했으므로 population 사이즈에 2,000을 입력하고 리스판스 디스트리뷰션은 모집단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시에서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가장 보수적인 50%를 입력합니다. 이렇게 입력하면 요구되는 샘플 사이즈가 92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해당 사이트를 방문하여 직접 산출해 보겠습니다.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마진 오브 에러의 10%를 입력하고 컨피던스 레벨의 95%, population 사이즈에 2,000을 입력하고 리스판스 디스트리뷰션의
50%를 입력하면 요구되는 샘플 사이즈가 92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모집단으로부터 적절한 오차 그리고 신뢰 수준을 감안한 방법으로 표본 크기를 산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산출된 표본 크기만큼 연구 대상을 선정하고 조사를 실시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조사에서는 어느 정도의 비응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기대 응답률을 예측하고 이를 표본 크기에 반영함으로써 비응답으로 인한 결과의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종 표본 크기를 산정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공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n파이널은 최종 표본 크기 값이며 R은 기대 응답률을 의미합니다. 기대 응답률은 과거 선행 사례와 각종 선행 조사 등을 통해서 정의합니다. 만약 본 예제의 조사와 유사한 과거 선행 사례 혹은 각종 선행 조사에서 설문조사 응답률이 65%였다면 다음과 같은 계산을 통해 최종 표본 크기는 약 142명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대 응답률 이 사례에서는 0.65입니다. 이 기대 응답률을 고려하여 약 142명을 표본으로 조사하면 적절한 표본 크기인 92명의 표본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 초기에 언급했듯이 표본 크기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과학적 방법론의 정밀함과 연구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요소로 연구 초기의 단계에서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는 통계적 방법과 적절한 자원을 활용하여 최적의 표본 크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과학적 탐구의 정확성을 높이고 연구 결과의 유효성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내용을 구성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참고 문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귀한 내용을 저술해 주신 저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